여러분, 에피소드 8을 본 후에 저는 디지털 서커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낸 것 같아요. 단순한 디테일이나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 추측이 아니라 디지털 서커스 전체를 완전히 설명해주는 무언가입니다. 톱니는 사실 진짜로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서커스에 있는 누구도 진짜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이 이론이 완전히 놀라게 할 테니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디지털 서커스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들은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심각한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서커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등장인물들이 서커스 안에 정신적으로 갇혀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어딘가에 이들의 몸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말이 돼요? 가장 간단한 설명처럼 보이죠? 실제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이론과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디지털 서커스를 더 많이 관찰할수록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가상현실 비디오 게임에 갇힌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더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몸이 정말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면 먹고 자고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유지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서커스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잠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디지털 음식은 단지 먹는 가상 감각만 줄 뿐 영양적인 이점은 전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꽤 이상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육체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들이 실제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가상현실 안경, 그리고 빈 의자를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거기에 앉아있지 않다면 서커스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이해하려면 이미 똑같은 일을 했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마입니다. 소마에서 우리는 사이먼 제럿이라는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실험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뇌 스캔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없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 그는 완전히 끔찍한 곳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그의 의식의 복사본, 즉 자신이 원본이라고 믿는 그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이 계속해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안 진짜 사이먼은 거기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두운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서커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탈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때 몸에 속해 있었다고 믿는 복사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첫째, 그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폼니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그녀가 버려진 곳에서 헬멧을 쓴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몇 시간, 며칠, 혹은 서커스 안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생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자입니다.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볼 때 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위기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끊임없는 느낌, 심지어 자신의 과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꽤 흥미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나오지 못한 버전들일 뿐입니다. 즉, 아무도 서커스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의식이 복사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헬멧을 썼던 그 순간에요. 단순히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이 스캔되고 복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제본이 서커스 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원본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은 그냥 떠났어요. 가상현실 안경을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의자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논리적이고 꽤나 소름 끼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 사람은 이미 떠난 거죠. 원래 그 사람은 한 번도 갇혀 있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공포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의 기억이 자기 것이 아니고 과거를 다른 누군가가 살았다면 그건 그저 빌려온 정체성일 뿐이죠. 미친 건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설령 출구를 찾는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다리고 있는 몸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계속 서커스에 남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는 미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가끔은 완전히 맑은 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요. 잭슨은 단순히 냉소적이거나 종잡을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는 무언가를 피하는 듯해요. 마치 밖에 더 끔찍한 것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혹은 서커스가 그가 뒤에 두고 온 것보다 더 견딜 만한 곳인 것처럼요. 그리고 강글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만약 서커스의 모든 것이 단순히 거짓이고 단지 가치 없는 복제품일 뿐이라면 왜 강글은 그렇게 진짜처럼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그의 감정이 그렇게 진짜처럼 느껴질까요? 자, 여러분, 그건 정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복사본일 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진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갇힌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의식을 가진 존재들로 어쩌면 처음부터 탈출구가 없었던 곳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푸무니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육체도 없고 밖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킹거가 항상 의심해왔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잭스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저질렀던 원래의 자신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도망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공식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었고 어쩌면 그들은 애초에 갇혀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지털 서커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도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모든 단서와 세부 사항들은 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케인은 어떻게든 그들이 출구를 찾으려는 생각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저 실제 의식의 단순한 복사본일 뿐이라면 추상화된 캐릭터들은 단순히 삭제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다른 설명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